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2017년 1월이었는데요. 경북 영천 은혜사 부주지였던 지봉스님이라는 분이 한 인터넷 고서 경매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거기서 출품된 고서에 시선이 꽂혔다고 합니다. 송나라 때 성리학을 집대성한 성리대전이었는데요. 낡아 빠진 책 표지에 다른 종이를 붙여서 새로운 표지를 만들어 놓았다는데요. 이 종이에서 공의전이라고 쓰여진 글귀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공의전은 누구냐? 조선조 인종의 부인인 인성왕후입니다. 지봉스님도 잘 아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인 인종의 태실, 즉 태를 묻은 곳이 바로 영천 은혜사 뒷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4개월간의 연구 끝에 학계 전문가인 김영주 경남대 교수에게도 이 발굴된 조보를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발굴 조보 8쪽 가운데 발행일자를 알 수 있는 문건은 5쪽이었는데요. 선조 10년, 즉 1577년 11월 6일, 15일, 19일, 23일, 24일자 조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1577년 11월이라는 발행일자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실록과 문헌, 즉 석담일기 이의의 작품이거든요. 일기입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577년 11월 28일 선조가 분기탱천했다라는 대목인데요. 이날 선조는 누가 내 허락 없이 조보를 발행했느냐, 인세 배포한 자와 그것을 허락해준 자 역시 모두 색출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선조가 그토록 화를 내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조보는 아시다시피 조선시대의 관보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즉 승정원에서 제작했는데요. 실무는 주서, 즉 정칠품이 담당을 했고 총 책임자인 도승지가 감독을 한 거죠. 언론사 기자가 기사를 쓰고 데스크에 손을 거쳐서 편집국장 책임하에 보도하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원래 중앙과 지방관청에서만 필사본으로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쓴 이 필사조보는 한계가 뚜렷했죠. 기별설이라는 사람이 속기로 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해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널리 공개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1577년 8월에 획기적인 제안서가 의정부를 통해 들어옵니다. 실록의 표현대로 서울의 직업 없는 자들, 무직자들, 그러나 식자들이 이 조보를 대량 인쇄해서 경양 각지의 사대부들에게 유료로 배포한다 라는 신청서를 낸 겁니다. 이 제안을 받은 의정부와 서안부 등 관련 부서가 시쳇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 실업률을 고려했는지 덜커덕 또 이 허가증을 내줍니다. 이에 민간 조보업자들이 승정원이 편집한 조보를 인쇄해서 서울의 각 관청과 지방 수령들이 서울에 이렇게 파견한 그런 관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경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구독료를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조보를 받아본 사람들, 주로 사대부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조 임금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뒤늦게 보고받은 선조가 화를 크게 내죠. 아니, 국가 기밀이라도 세워나가면 어쩌냐. 맨 처음 제안한 자들을 색출해서 극형에 처하라 라는 내용으로 길길이 날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내준 신료들이 쩔쩔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의정부 내에서 조보의 민간 발행이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죄인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빌었습니다. 결국에 조보를 인쇄 배포한 자들만 30여 명이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사경을 헤맬 정도로 혹독한 고문에 시달린 뒤에 모조리 유배형을 받습니다. 율곡이인은 이 대목에서 애꿎은 백성들만 형벌을 받았다. 허가를 내준 의정부 및 사원부 관리들은 정말 겁도 많고 의리도 없구나 라고 그의 석담일기에서 지적을 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1577년 11월치는 11월 28일 선조가 철퇴를 내려서 폐간되기 직전에 발행된 민간 인쇄 조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보의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우선 공의전의 병환 소식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방 제조가 공의전께 안부를 여쭈었다. 공의전 왕대비가 밤부터 아침까지 잠을 잘 수 없었다 라고 답했다 라는 내용이 11월 6일 19일째 조보에 실려 있네요. 이 공의전 인성왕후는요, 남편 인종이 재위 9개월 만에 승하한 뒤에 무려 32년간이나 왕대비로 살았던 분인데요. 그러다가 157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결국 11월 29일 64세를 일기로 승하하는 분입니다. 사실 이거 궁궐의 내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궐의 비밀로 쉬쉬했어야 할 것 같은데 조보가 왕실 어른이 위독하다는 사실까지 여과 없이 보도해버렸네요. 그리고 소전염병이 창궐했다는 일종의 사회명 기사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길에 쓰러져 죽은 소가 600마리나 됩니다.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으니 그 참상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빙고에 왕실용 얼음을 저장하려면 수레가 1000량이나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월 15일자 조보인데요. 이 음력 11월이면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한강 얼음을 잘라서 빙고에 보관하는데 수레와 수레를 끌 소와 말이 필요했겠죠. 얼음 창고도 수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때문에 소들이 쓰러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보는 그런데도 공역이 강행되면 아무리 일꾼들을 매질한다 해도 사람 어깨에 멍에를 매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공역을 강행한다면 백성들의 원성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소전염병은 지금의 부지역에 해당되겠죠. 이 기사는 한성부 즉 지금의 서울시가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를 조보에 옮긴 건데요. 이 소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와중에도 얼음 운반과 창고 공사를 강행하던, 그래서 민심이 크게 흔들리던 1577년 겨울에 서울 풍경을 생생한 필치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 기사도 어김없이 보입니다. 조보의 기자는 성변 즉 별의 위치나 빛에서 생긴 변화, 그리고 천변,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성변 측후 단자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공식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날씨 기사를 작성합니다. 즉 1577년 11월에 괴상한 별인 치우기가 하늘에 나타나서 그것을 관측하려고 애쓰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치우기는 꼬리가 굽어서 깃발처럼 나부끼는 형상의 혜성을 가리킵니다. 이 동이족의 전설적인 수령인 그렇게 알려진 치우는 전쟁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예부터 치우기가 밤하늘에 나타나면 병난이 일어난다 라는 사기 천간서의 기록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짐승이 다 전염되는 전염병 창궐과 불길한 혜성의 출현과 같은 천재지변이 잇따르잖아요. 그래서 이 신료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라고 사직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모든 허물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신료들의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과인이 외람되게 임금이 되었다. 그러나 권력의 기강을 다잡지 못하고 정사도 잘 처리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병들은 사직하지 마라, 화합해서 날 도와서 바로잡아 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보에는요, 승정원을 비판하는 기사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승정원의 근무 태도가 영 불성실하고 태만합니다. 일찍 퇴근하는 일도 많아 무리를 빚고 임금의 전교를 늦게 전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깁니다. 청컨대 담당 승지를 파직시키십시오. 이런 얘기죠. 지금의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이런 사람들을 파직시켜라 라는 이렇게 쫓아내라 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승정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조보를 작성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부서를 탄핵하는 상소문까지 이렇게 여과 없이 조보에 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다니는 병마철도사 즉 지역사령관을 비판하는 기사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화 수레를 타고 다니는 장소 즉 병마사가 전쟁이 나면 전쟁터에서 어떻게 쌩쌩 달리는 군마의 등에 타서 활을 쏘며 창칼을 휘두를 수가 있겠냐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보에는 관리들의 동정도 주요 기사로 처리가 되는데요. 병든 어머니를 만나려고 혹은 자식 혼사 문제로 혹은 본인의 지병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한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조보에는 교체가 예정된 양주 목사를 유임시켜달라라는 경기감사의 촉구 서한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아주 단편적인 자료지만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처럼 기자 즉 승정원 주서가 직접 취재한 기사를 쓰지는 않았죠. 그러나 각 지방에서 혹은 일선 부서에서 올린 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당대 사회상을 생생한 필치로 고발한 룩보 기사나 다름이 없죠. 그뿐입니까? 3사 즉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등이 올리는 상소문은 임금과 권력층을 혹독하게 비판했죠. 게다가 임금의 자아 비판까지 여과 없이 게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민간 인쇄 조보에 사용된 활자는 대부분 목활자입니다. 그러나 금속활자 즉 세종 때 주조된 초주 갑인자도 10%에서 15% 정도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활판으로 찍어낸 최초의 일간신문은 1650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발행된 아인 코멘데 짜이퉁이라고 하는데요. 또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대 때부터 발행되었다는 조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목판 인쇄로 찍은 것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1577년 발행된 조선의 조보는 세계 최초의 활판 인쇄 일간신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보의 민간 인쇄 시대가 선조의 혹독한 언론 탄압 속에 백일천하로 끝났다 라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죠. 만약 선조가 금하지만 않았다면 더 나아가 한글 형태로 배포되어서 일반 백성들까지 볼 수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조선이 유례없는 소통의 시대, 소통의 왕조가 되었겠죠. 지금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